여기에 패스마스터 윤정환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부족한 플레이메이커들을 대체하며 독특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경기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훌륭한 플레이에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려운 패스를 손쉽게 주어 경기를 컨트롤하며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고 그의 패스에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생각하고 일단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축구에서 매우 길어지면 경기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는 빌드업을 중요시하여 매우 안정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플레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면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패스를 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강인 선수는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스는 공간에 넣어줄지 발밑에 줄지 계산하여 판단하는데 뛰는 선수에게 발밑에 패스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파악과 계산을 통해 개개인의 선수 특성에 맞게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 훌륭한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를 넣는 선수는 상대 수비 위치 파악과 패스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기술적인 선수라고 봐야 해요. 이러한 패스를 하는 이강인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압박이 강력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플레이와 압박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표팀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에도 훌륭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의 실력은 노력 덕분에 달성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피지컬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속도, 수비, 피지컬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며 몸에 힘이 붙어 가속력과 스피드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스피드뿐만 아니라 힘과 게임 감각도 향상되어 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경기 감각과 실전 경험을 통한 기술적, 정신적, 경험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전했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의 독특한 플레이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패스 궤적, 선택 등이 정말 번뜩이고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최근 볼만찬 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고정훈 김포 감독님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득점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피지컬로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였다. 올해 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최고다. 기술이 최고인 것은 물론 눈빛이 다르다. 악발이 근성이 있다. 기질이,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다. 저런 모습을 특히 배우라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이 최고인 것뿐 아니라 악발이 근성으로 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러니 살아남는 것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이강인 선수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옆에 있던 축구 전문 기자들도 레알과의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라모스에게도 강하게 태클하는 등 승부욕과 감독님이 말한 근성, 기질이 보였던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레전드분들이 다들 이강인을 언급하고 극찬하고 있다며 동조하였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023년 여름에 5년 계약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올 시즌 공식전 39경기에서 6골 5도움으로 무난한 결과를 남겼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수는 아닌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관심이 보도됐다며 PSG가 요구하는 이강인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3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교체 출전이 무려 17번이나 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줄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이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PSG 소식을 주로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악투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은 거의 퇴출 직전인 선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됐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트랜스퍼 뉴스는 SNS로 토트넘은 이번 여름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이번 여름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에 영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지난 1월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걸 선호하지만 여러 클럽들이 접근을 준비하기 있기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이강인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맨유는 마커스 레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라며 맨유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레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벤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끝내 PSG에 잔류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여름에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PSG를 떠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풋메르카토까지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지난달 14일 PSG는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 주요 이적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며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정기적으로 활용했지만 클럽은 더 이상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강인은 2025년 여름에 판매될 예정이라 이적 명단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의 이적료로 PSG에 온 이강인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PSG의 큰 재정적 기회이다라며 클럽 재정을 위해 이강인을 여름에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는 주전 멤버였으나 흡입차가 온 후로 두 해 선수에게까지 밀리며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이 후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이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